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직접 취재하는 캐나다 유일한 한인 방송 뉴스 하나TV에서는 제2기 학생 인턴 기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캐나다 뉴스 미디어 네트워크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QR코드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보석 같은 인재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CRA 개정 해킹 뉴스입니다. BC주 내륙보건청에서 유출된 직원들의 개인정보 28,000여 건이 다크웹에 유출됐고 이 정보는 신원 도용과 CRA 개정 해킹에 악용됐으며 한 간호사는 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도용된 정보로는 허위 세금 신고, 대출, 가짜 회사 설립까지 벌어졌습니다. 보건청은 유출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고 세무대행업체인 H&R 블록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H&R 블록은 CRA 개정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커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RA 개정에 등록된 대리인, 연락처, 입금 계좌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많은 캐나다인들이 사용하는 세금 신고 프로그램 터보텍스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CRA에 수천 달러를 물어내게 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육아 비용 계산에서 문제가 발생해 세금이 재평가되었고 그 결과 수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터보텍스 측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로 세금 신고 시 공제 항목이나 부부 공동 신고에서 소득 기준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이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확정하면서 무역 전쟁이 전면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 매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미 연준도 경제 위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대미 관세를 125%로 인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애플, 테슬라, 월마트 등 미국 핵심 기업들이 중국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스마트폰의 95%, 테슬라 차량 4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월마트 상품의 60%도 중국산입니다. 중국이 이들을 압박하면 미국 증시와 소비자들에게 직접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양국의 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전략적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외의 국가에 제시한 10% 관세, 90일 유예 조치는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25%, 40% 등 고율 관세 발표 이후에 이어진 조치로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발표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듯한 다소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전 국가와의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는 발표 전에 트럼프 주식을 사라고 공지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주혜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 DJT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DJT는 그의 미디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 코드인데요. 이 글이 게시된 지 약 4시간 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전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1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DJT 주식은 무려 21%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시장 조작이라 비판하며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BC 주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최병화 의원이 BC주 아시아 태평양 정무무역차관을 맡으며 한국과의 교육 확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BC주랑 캐나다의 큰 이제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레프레젠테이티브라고 해서 저희 한국의 서울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직원이 파견돼 있어서 또한 11일에는 버나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관세 대응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병하 의원은 하나TV와의 인터뷰에서 올 10월이 BC주 한국문화의 달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나TV를 통해 단독으로 발표했습니다. BC주에서
한인 문화의 달을 10월로 지정하는 법안이 이제 제출된 겁니다. 여기 이제 BC 정부에서도 얼만큼 한인 단체를, 한인 사회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하마틴 상원의원이 연방정부에 발의해 10월이 캐나다 전체에서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 것에 이어 이번에 BC주에서는 한국문화의 달을 법안으로 상정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최병하 의원은 BC주에서 문화의 달을 법안, 즉 액트로 상정한 것은 한국이 최초이고 곧 확정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일부터 미국으로 여행하는 캐나다인은 미국에 체류하려면 이민국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윤예슬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 처벌, 범법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USCIS를 통해 시행되며 만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등록은 미국 입국 시 자동으로 발급되는 I-94 양식, 즉 입국-출국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I-94 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 강화와 함께 발표된 이 내용은 이번 달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미국 방문을 앞둔 분들은 확인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오는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해 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려는 국외 거주자,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은 24일까지 반드시 별도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주말이죠. 부활절 연휴는 굿프라이데이와 이스터 먼데이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4일간 쉴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이스터 먼데이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공휴일이지만 BC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재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고 휴무 여부는 단체장이나 고용주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치 급여 외에도 근무지에 따라 1.5배의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후 BC주의 법정 공휴일은 5월 19일 빅토리아데이, 7월 1일 캐나다데이, 8월 4일 BC데이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한인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밴쿠버 한인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송년회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한인 단체들의 연합과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한인의 회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리더들의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된 모임에는 최병하 주 의원이 참석해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모습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각 단체장들은 활동 내용과 계획 등을 공유했는데요. 하나TV에서는 20명 가까운 청소년 기자단들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영구 한인회장은 이러한 모임이 한인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이 되기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고 곧 다가올 신임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한인회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정말 한인회장 선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또 이 연합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모든 단체를 품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또 차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인 많은 회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입하셔서 의견도 내주시고 투표도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 제한군인회에서는 호국회관에서 제한군인회 여성의 발대식을 갖고 20여 명의 여성 회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한군인회 BC 유콘 코맨도와의 자매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에서는 오는 5월 24일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며 4월 30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항공권을 제공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주최하는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인의 산하 청소년 한국문화사절단 KCYAS에서는 썰이 소재 아메니다 시니어 커뮤니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격려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칙하고 어둡던 너의 과거를 밝게 만들어줄게.
또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보람도 느끼고 네,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신나하시고. 공연하면서도 보였어요? 다 연습한 게 그래도 뭔가 되기는 하는구나 하는. 끝나고 나니까는 재밌었어요. 시니어분 한 분이 이거 그려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일해서 시니어홈에 와서 발렌티를 한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 직접 지주하는 방송, 이번 주 하나TV 뉴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